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직업 심리학 13장 직무 분석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둘로 나눴습니다. 개요에서 직위 분석 설문지까지 다뤘습니다. 직무 분석은 직업 심리학에도 출제되지만 직업 정보론에서도 출제됩니다. 여기서는 직업 심리학에 묶었습니다. 직업 정보론에서 문제를 만나도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직무 분석의 개요입니다. 먼저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자, 어떤 상점이 있는데 그 상점에는 배달원이 3명, 판매원이 2명, 회계원이 1명 이렇게 일한다고 가정하면 모두 6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직위, 포지션의 숫자는요, 바로 사람 숫자랑 같습니다. 즉 6개의 직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잡의 숫자, 일의 숫자, 직무의 숫자는요, 바로 배달원이라는 직무가 있고요. 판매원이라는 직무, 회계원이라는 직무가 있죠. 그래서 직업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직무는 그래서 3개예요. 직위는 6개인데 직무는 3개입니다. 자, 판매라는 직무를 살펴보면요. 판매라는 업무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매장 관리도 해야 되고요. 고객 관리도 해야 되죠. 판매라는 직무는요, 판매라는 타스크도 해야 되고요. 매장 관리라는 타스크도 해야 되고요. 고객 관리라는 타스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여러 개의 업무, 여러 개의 타스크가 합쳐져서 하나의 직무, 하나의 잡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타스크에 대한 정의입니다. 타스크는요, 업무, 과제, 일, 과업, 작업 등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업무라는 단어와 작업이란 단어를 주로 사용할 거고요. 일관성을 위해서 태스크란 단어도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직무, 하나의 잡은요, 여러 개의 타스크, 여러 개의 업무, 여러 개의 작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직무 분석, 하나의 직무, 하나의 잡을 분석하는 거에 분석의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타스크,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작업이 되는 겁니다. 작업은요,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가할 내용이 있고 가르칠 만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 주의해야 될 점요. 작업들이 이어진다고 해서 단순히 하나의 직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위, 포지션이요.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부여된 업무의 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으면 한 개의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조직이든 작업자의 수가 곧 직위의 숫자입니다. 작업자의 수만큼 이 직위가 존재하는 거예요. 작업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무, 일, 책임 뭐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존재해서 작업이 수행된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직무상의 지위, 직무상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조직 내에서의 직무체계 안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직무, 잡입니다. 우리가 잡을 구했어. 그럼 직무를 구했다는 뜻이에요. 이건 유사한 업무들의 집합이고요. 이건 개별 종사자들, 즉 종업원들이 수행해야 되는 일련의 업무나 과업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잡은요, 여러 개의 업무나 여러 개의 과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러 개의 타스크와 여러 개의 듀티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 직업 분류에 보면 타스크와 듀티스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 수행을 위한 선발, 훈련, 과업의 배분의 단위가 되고 있습니다. 복잡하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어떤 상점에서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바로 직위, 포지션의 숫자예요. 그리고 직업의 숫자가 바로 직무의 숫자입니다. 타스크요. 타스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직무 분석의 가장 작은 단위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고요. 직위, 포지션은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업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요. 작업자의 수만큼 이게 존재합니다. 직무, 잡이요. 잡은요. 타스크와 듀티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무 분석입니다. 직무 관련해서 먼저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모으고요. 모은 정보를 분석해서 결국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직무를 하는데 필요한 요구 조건을 찾아내는 겁니다. 직무 요구 조건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직무 요구 조건이란 결국은 스펙이라고 하고요. 이 스펙을 다시 한국말로 바꾸면 이게 명세예요. 그래서 결국은 직무 분석이란 정보 수집하고 분석해서 결국 명세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직무 분석이란 용어는 1차 세계대전 때 미국 인사분류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사용해서 획기적으로 발달을 했다고 해요. 자, 치사하게 이게 1차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에서 발달했다. 요게 시험 문제 오답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차 세계대전 왜 이게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집중해서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고요. 직무 분석은 테일러의 시간 연구와 길브레스의 동작 연구에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직무 분석이란 정보 수집하고요, 분석해서 직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직무 조건을 밝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자, 분석해서 결국은 직무 요구 조건을 밝히는 거지, 우리가 평가지를 하거나 이게 가치가 얼마짜리 직업인지 가치를 결정하거나 일을 개선하는 작업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요, 평가질 안 하고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가치 결정 안 하고요, 개선 작업 안 합니다. 직무 분석은 평가질, 가치질, 개선질 안 합니다. 자, 직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라고 했죠. 직무 분석은 직무 내용과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직무 조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수집해서 분석한 다음에 요구되는 직무 조건을 조직적으로 밝히는, 찾아내는 절차입니다. 해당 직무에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어떤 작업 조건이 작업 조건이 어떠한지 기술 수집해서 기술하는 겁니다. 즉 결국 기술 쓰는 거예요. 기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기술서가 두 장이 만들어져요. 직무기술서가 만들어지고요. 직위기술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직무를 모아서 수집해서 기술한 다음에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 등의 정보, 즉 요구 직무 조건을 찾아내는 겁니다. 요구 직무 조건이 뭐냐? 결국 스펙이고 결국 그게 명세서입니다. 스펙이고 명세서예요. 그래서 결국 직무 분석을 하고 나면 기술서가 두 장 나와요. 직무기술서, 직위기술서, 그리고 스펙이 한 장 나옵니다. 작업 명세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관계도 명세서, 이거는 우리 직무 분석에 해당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자, 직무 분석은요, 일반 직무 수행자의 요구 조건이에요. 무슨 전문가의 직무 수행의 요구 조건 아닙니다. 이거 오답이에요. 조직 내에서 직무들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한다. 우리 가치질 안 한다고 그랬어요. 평가질도 안 하고요. 가치질도 안 하고요. 개선 작업 안 합니다. 해야 할 과제, 임무 및 활동 등이 분석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직무 수행을 한 사람들의 지식, 기술 및 능력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무 분석의 목적 그리고 용도입니다. 결국은 사람을 뽑고 가르치고 사용해서 평가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뽑고 가르치고 평가하고 관리하고요. 먼저 뽑는 거예요. 결국 인사관리죠. 모집, 선발, 배치, 경력 개발 이런 것들 해당되고요. 채용, 배치 전환, 승진 이런 것들도 다 인사관리에 해당됩니다. 채용 대상자의 자격, 성실 및 기능이 그 사람이 수행하게 될 직무와 완전히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이죠. 자, 가르치는 것은 결국 교육과 훈련입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평가하는 거요. 직무를 평가하고 인사고과를 하고요. 수행평가를 합니다.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는지를 평가하는 것 바로 직무평가입니다. 맨 마지막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직무제 설계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직무들을 다른 직위들을 직무로 묶어서 상위의 직무군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직무 재설계입니다. 인력 계획이나 관리, 안전관리, 작업 환경 개선 이런 것도 해당되고요. 조직 합리화 이런 부분도 관리하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직무 분석의 목적 용도에 관계 없는 거예요. 사기조사 같은 거 안 합니다. 다면 평가는 평가의 한 방법이에요. 직무 분석의 내용이 아니고요. 조직 진단이나 직무의 상대적 가치 결정, 임금 수준 결정 모두 직무 분석의 용도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나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형태의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출제한 지역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 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 한 것만으로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 등 상용 전자책 형태,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종이책 형태, 그리고 스마트폰 앱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직무분석 과정과 절차입니다. 3단계가 있고요. 직무분석 절차가 있고요. 직무분석 6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 절차, 6단계 따로따로 외워봐야 시험장까지 기억할 수 없어요. 자, 첫 번째 직무분석 3단계는 완전히 관점이 다른 겁니다. 직무분석 3단계는 직무분석을 할 때는 탑다운으로 분석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탑은 뭐냐면 직업을 분석하고요. 그리고 그 직업 속에 속하는 직무를 분석하고요. 그것보다 더 하위 단위인 작업, 즉 타스크를 분석해라 그런 뜻이에요. 버스 운전사라면 버스 운전사라는 직업을 분석하고요. 그 사람이 하는 직무를 분석하고요. 직무를 다시 더 세분화시켜서 작업을 분석해라. 이게 직무 분석 3단계입니다. 3단계의 관점은 탑다운 방식이다. 요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직무 분석 절차는요. 우리가 직무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직무 분석을 할 때 정보를 수집해서 정보를 검토 분석하고요. 최종적으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작성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 직무 분석 절차고요. 직무 분석 절차에서 세밀화해서 말한 건 앞에 딱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첫 번째, 분석의 목적을 결정하고 배경 정보를 수집해서 나머지 분석하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분석의 목적을 알고 배경 정보를 수집해서 나머지 직무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해서 기술서와 명세서를 작성해라. 이게 바로 직무 분석 절차입니다. 직무 분석을 또 6단계로 물어보기도 해요. 자, 이 중에서 3단계 이후가 바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단계를 해 나가는 거고요. 1, 2단계가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 바로 1단계입니다. 1단계는 행정적 단계고 준비 단계고요. 어떤 직무를 분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최초에. 즉 직무 분석에서 수집할 정보와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명시하는 단계, 이게 바로 1단계입니다. 자, 3단계는 자료 그 룰에 의해서 분석 목적에 의해서 그 룰에 의해서 어떤 정보를 수집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특성을 찾는 분석을 하고 다시 재검토하는 분석을 하는 단계, 이게 3단계입니다. 직무 분석의 윤리와 원칙입니다. 윤리라는 말보다 원칙이라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하고 적합하지만 우리는 윤리라고 물어봐도 원칙을 같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윤리와 원칙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 써야 되고요. 완전하게 써야 되고요. 상세하게 써야 되고요.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즉 문서화된 형태의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요. 기록을 할 때 완전하게 기록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작업자에게 요구되는 요건을 명확하게 써야 되고 드러내야 된다는 뜻이고요. 사용된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을 해야 되고요.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초보적인 직무 수행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도 당연히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돼요. 초보라고 해서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빠짐없이 완벽하게 다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조직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요구 분석이다? 아닙니다. 우리 직무 분석은요, 무슨 개선이나 평가나 가치 결정 개성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명확한 기술이고요. 명확한 요구 조건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직무 분석 자료 특성의 세 가지 키워드는요. 첫 번째는 가공하지 않은 원상태, 두 번째는 현재, 최신의 현재의,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의 활용,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분석 자료는 사실상 사실 그대로 반영해야 돼요. 가공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고요. 원상태의 자료여야 합니다. 가공된 정보, 잘못된 오답이에요. 직무 분석 자료는 논리적으로 체계화해야 되고요. 과거 자료가 아니고 최신, 현재의 정보를 반영해야 됩니다. 자, 오답지 중에는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모두 다 활용한다. 잘못됐어요. 과거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답입니다. 과거 직무 수행자 잘못된 거예요. 자, 한 가지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된다. 아닙니다. 한 가지로 직무 수행 자료로 모아놓은 자료는 다양한 목적,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직무 정보의 출처요. 현재라는 말과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요 두 말은 꼭 들어가요. 현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그 사람의 상사, 그 다음에 수행하는 사람의 고객이요. 마지막 하나 더 추가하면 결국은 관련 전문가입니다. 직무 분석가 혹은
관련 전문가가 직무정보 출처의 소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답며 현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가족은 당연히 관련성이 없겠죠. 가족은 오답에 해당합니다. 직무분석 유형과 직위분석 설문지입니다. 직무분석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과제 중심적 직무분석이 있고요. 작업자 중심적 직무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적으로 하는 작업자 중심적, 작업자 지향적 직무분석이 있고요. 일 중심적으로 하는 과제 중심적, 과업 지향적 직무분석이 있어요. 과제 중심적, 과업 지향적 직무 분석 기법은 기능적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요, 바로 자료, 사람, 사물의 기능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자료 D, 사람 P, T, DPT라고 많이 불러요. 자료, 사람, 사물의 기능으로 분석하는 것 바로 과제 중심적, 기능적 직무 분석법이에요. 직무에서 수행하는 과제나 활동이 어떤 것들인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요. 바로 이 결과는요, 직무 기술서를 작성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요. 과제 중심적이니까 당연히 직무 기술서를 작성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제 중심이 아니고 이번엔 작업자 중심적 직무 분석 대표 기법입니다. 작업자, 즉 사람이죠. 사람한테 부여된 업무의 집합이라는 게 결국은 직위, 포지션이에요. 직위입니다. 그래서 직위를 분석한다, 직위 분석 설문지를 만든다라는 얘기는 결국 작업자 중심적, 작업자 지향적인 직무 분석 기법일 수밖에 없고요. 결국 직위 분석 설문지 PAQ, 이건 작업자 중심적 직무 분석의 대표 기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퍼듀 대학의 매코믹이 개발했고요. 이건 이미 만들어진 표준화된 분석 도구입니다. 이미 6가지 범주의 187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임금 7항목이 더 더해져서 총 194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가지 범주는 뭐 정보, 정신, 작업 결과 이런 등등등이 있는데 굳이 이 내용까지 다 기억하셔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차 시험에서는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인간들의 재능, 즉 역시 직위 분석이고 작업자 중심이니까 결국 인간들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데 뭐가 요구돼? 이거 스펙이죠. 사람들이 요구되는 스펙이요. 어떤 재능이 요구되는지 지식의 측면에서 기술, 능력, 경험 같은 측면에서요. 개인의 요건들에 의해서 직무를 표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건 스펙이에요. 기능들이요. 어떤 애착이나 태도 같은 마음가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애착 태도는 PAQ, 직위분석 설문지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분석에서 요구되는 인간의 특성의 유사 정도를 양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요. 과제 중심 직무, 과제 중심보다 훨씬 더 폭넓게 활용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사람까지 같이 플러스 돼 있기 때문에 훨씬 폭넓게 활용될 수 있고요. 결국 이거 최종 목적은 명세서, 즉 스펙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작업자한테 어떤 스펙이 필요해? 작업자 명세서가 뭐야? 이걸 만드는 거고요. 이게 곧 직무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직무 명세서, 작업자 명세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직무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죠. 하지만 성과 표준을 직접 산출하는데 무리가 따르는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과업 질문지입니다. 과업은 영어로 타스크예요. 지금 우리가 직무 분석을 할 때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과업이죠. 그래서 과업 질문지입니다. 다행히 기억하기는 되게 쉬워요. 각종 설명 안에 다 과업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있습니다. 과업 질문지는요,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과업이 필수적 정도, 과업 학습의 난이도, 혹은 과업의 중요성,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는 질문지, 바로 과업 질문지고요. 과업은 타스크에 해당됩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